제가 원래 한 3번 정도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맨 처음에 트로이 전쟁은 꼭 아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트로이 전쟁까지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왕이 또 그리스 로마시만 아는 김에 트로이 전쟁을 알아야지 거기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또 아레스 전쟁의 신이죠. 근데 그리스에서는 벨발리로 오는 신인데요. 로마에서는 최고의 신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로마가 전쟁으로 해가지고 로마를 설립했잖아요. 오늘 바로 그 얘기도 할 거예요. 로마가 어떻게 건국이 됐나.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아이아스의 아이아스 이 얘기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네들이 전쟁으로 했기 때문에 전쟁의 신 아레스를 최고로 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에서는 조금 아프로디테하고 자기 시동생하고 하다가 연애들이 발각돼가지고 창피당하는 그런 신인데 로마에서는 출세한 그런 신입니다. 영화 있잖아요. 영화 트로이도 있잖아요. 그 영화 트로이하고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트로이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영화 트로이는요,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다룬 거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영화다 보니까 이제 흑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진짜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은요, 인간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신이 두 패로 나뉘어서 싸웁니다. 제우스는 심판이고요, 이쪽 파트하고 싸우고 신하고 트로이하고 그리스하고 싸우는데요. 제가 이거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꼬박날 들고 왔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먼저 그러면 트로이부터 하겠습니다. 트로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거기에 따르면 또 부연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 전쟁 들어주세요. 좀 했어요. 시작한 거였어. 처음부터 트로이 전쟁. 자, 트로이 전쟁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나왔어요. 자, 트로이 전쟁은요, 대략 기원전 1160년부터 1250년대까지 유럽의 그리스 연합군과 소아시아의 트로이 동맹군 사이에 10년 동안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등 많은 문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저거 파본이에요. 그런데 이 신화적 전설로 생각했던 트로이 전쟁은 1870년 독일의 하일리 슐리만이 트로이 유적지를 발굴을 하여서 실제로 두 대륙 간의 역사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비행기에서 타보세요. 상공에서 트로이 유적지를 찍었는데요. 괜찮죠? 트로이 상상 모형도입니다. 그럼 트로이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신화 속에 나타난 전쟁의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트로이 왕자 저 파리스가 스파르타 왕비인 헬레네를 납치한 사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트로이 전쟁의 실제 원인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당시 그리스는 미케나를 중심으로 해요. 저게 미케나입니다. 강력한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반면에 트로이는 지리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해상 무역을 지배한 부유한 국가였죠. 지금은 터키하고 튀르키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그리스는 신흥 강국으로 분성한 트로이의 해상 무역권을 빼앗고 무역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트로이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 카드 나갑니다. 서비스가 트레이오마에 다 보여주고 트로이 전쟁의 지연자 영웅은 아시죠? 단연 그리스 연합군의 아킬레우스인데요. 반대로 상대 측 영웅은 트로이의 왕자 중에 장남 헥토르죠. 그럼 먼저 주인공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태어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지 신화로 보는 트로이 전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요 그림 많이 아시죠? 아킬레우스 탄생. 트로이 전쟁의 시작은 이 전쟁 영웅인 아킬레우스의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이들 결혼식 때 벌어진 일로 전쟁의 화근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아킬레우스의 부모는 푸티아 왕인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였는데요. 테티스는 인간과 정식으로 결혼한 최초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신들이 저렇게 내려와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신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브라의 신 에리스였는데요. 그럼 그림의 맨 위에 날개를 난 브라의 신 에리스는 자기만 팽당하고 왕따당하자 갑자기 신들 사이로 나타나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문구가 적힌 황금 사과를 하나 툭 던지고 사라집니다. 자, 예. 그러자 여신 중에서 미모라고는 한가닥 한다는 아테네하고 아프로디테 헤라가 서로 황금 사과가 자기 것이라고 박박 우깁니다. 그러자 제우스가 중지에 나서면서 올림푸스 최고 미인을 뽑는 미인대회의 심판을 정하는데요. 심판은 바로 원래 트로이 왕자였지만 그 당시에는 양치기를 했던 파리스로 정합니다. 그럼 졸지에 심판을 맡은 파리스는 미스 월드 아니죠. 미스 올림포스 최고 미녀를 뽑는 미인대회에서 누구를 뽑았을까요? 파리스는 아프로디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로 주겠다는 말을 듣더니 아프로디테를 최고 미인으로 뽑았습니다. 예. 그러자 이 탈락한 헤라와 아테네는 씩씩거리면서 이때부터 트로이하고 천천히 원수가 됩니다. 트로이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루벤스의 파리스의 심판인데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헬렌을 납치하고 전쟁이 시작입니다. 어떻게 전쟁이 시작됐냐? 그럼 아프로디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로 주기로 한 여인은 바로 누구냐? 바로 스파르타 왕비가 된 헬레네였습니다. 한때 바람둥이 제우스는 스파르타 왕비인 레다에게 반해서 은근슬쩍 백조로 저렇게 벌린 친한 다음에 일부러 독수리에게 쫓기는 척하다가 그녀를 겁탈을 하는데요. 그래서 레다는 나중에 두 개의 쌍둥이 알을 하는데 그 알 중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헬레네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습니다. 자, 그 헬레네는 절세 비인으로 성장을 해서 수많은 구원자 중에서 스파르타 왕이 된 저 사람입니다. 메넬라오스와 결혼을 해서 어린 딸을 한 명 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했다가 헬레네를 보는 순간에 확 뿅이 갔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이 주겠다고 했던 그 여신인가 그러면서요. 아무튼 anyway 파리스는 헬레네 남편인 메넬라우스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며칠 자리를 비우자 헬레네에게 저렇게 수작을 부르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침내는 그녀를 납치하여서 사실은 헬레네가 순순히 졸졸 따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파리스는 많은 보물을 싣고 떠납니다.
멋지죠? 이번에 바로 주인공 아킬레우스의 창작입니다. 자, 그렇게 헬레나가 납치가 되자 남편 메넬라우스가 교포를 해서 온 그리스의 도시를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나라들이 군사를 이끌고 속속 항구에 집결을 하죠. 그런데 이때 참전하지 않는 중요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킬레우스였는데요. 아킬레우스는 그의 어머니 바다의 신 테티스가 자기 아들을 아무도 모르게 스키로스 섬에 꼭꼭 숨겨 놓았기 때문이었죠. 테티스는 아킬레우스가 갓난아이였을 때 아이를 신과같이 죽지 않는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이를 매일 저승의 강인 스틱스에 저렇게 담갔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여인이 손으로 잡고 있던 아이의 발 뒤꿈치 부분은 젖질 않아서 아킬레우스의 발목 뒤에 힘주는 그의 유일한 약점으로 남기가 됐죠. 이 얘기에서 바로 아킬레우스의 영어식 이름인 아킬레스 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잘 설명했죠? 딱 맞아요, 제가. 아무튼 아킬레스는 어릴 때 케이론이라는 스승에게 맡겨져 학問과 무술을 익히면서 저렇게 강인한 천사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 아킬레우스를 찾기위해서는 꽤 많은 오디세우스가 방문 장소로 변장을 하고 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다른 공주들과 달리 칼과 무기들의 관심을 보이는 아킬레우스를 찾아내 전쟁에 참여를 시키죠. 다음은 이피게네이의 희생인데요. 요거 알아야 돼. 또 그리스 비극을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총 집결을 해서 천연척의 배로 트로이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계속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서 출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군의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의 신성한 동물인 사슴을 활로 쏘아 죽이는 친성 모독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신탁의 예언에 따라서 아가멤논의 딸인 저 가운데 있죠. 이피게네이아를 희생 제물로 바쳐야 배들이 출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희생 제물로 바쳐진 이피게네이아의 목을 칼로 탁 내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를 불쌍하게 여긴 아르테미스 여신이 구름에 감싸나 하늘로 올리고 대신 그 자리에 암사슴을 희생 제물로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희생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자 수많은 그리스 함선들이 트로이로 떠납니다. 전쟁이 시작되죠. 자, 지금서부터 이제 바로 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영화도 시작되는 이 부분이 시작됩니다. 자, 이후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은 9년간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만 트로이 성은 좀처럼 함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덧 전쟁이 마지막 10년째 되는 날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리스군의 아킬레우스와 총사령관 아감멤논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생깁니다. 트로이 전쟁을 다룬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바로 여기 아킬레우스의 분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아킬레우스를 연락 분노하게 만든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주변 동맹국을 점령을 할 때마다 여자 포로들로 잡아왔었는데요. 그 와중에 아폴론의 제사장 딸을 총사령관인 아감에게 저렇게 바쳤거든요. 그런데 아폴론 제사장이 엄청난 값을 가지고 와서 딸을 돌려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아감은 위협을 하면서 쫓아버립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아폴론에게 그리스인들을 응징해 달라고 기도를 올리죠. 이에 아폴로는 하늘에서 곧바로 두 화살을 쏘아서 그리스 진영에 전염병이 퍼지고 병사들이 수없이 죽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자 그리스도의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되었을 때 지금 예언가는 제사장 딸을 주어야 신의 노여움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가멤논은 자기 애첩은 돌려줄 테니 대신 아킬레우스의 애첩을 자기한테 달라고 생전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아킬레우스는 할 수 없이 애첩을 뺏기면서 자신은 이제 그리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킬레우스는 너무 분하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테티스는 유명한 그림이죠. 제우스를 찾아가 그리스베를 항구에 가둬달라고 아들을 대신해서 부탁을 하는데요. 이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앵글의 제우스에게 태어나는 테티스라는 그림이죠. 아셨죠? 자, 이렇게 신앙 속의 트로이 전쟁은 인간만 싸운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신들도 가까이 두 편으로 나눠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미인 대회 때 모욕당한 헤라와 아테나, 포세이돈, 헤르메스와 헤파이스토스고요. 트로이편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남매가 트로이를 각각 지지하면서 싸웁니다. 자, 이제 전쟁도 서서히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커다란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무슨 사건이냐? 전세는 제우스가 테티스의 청을 들어주자 트로이 편으로서 기우는데요. 그러자 이제 그 트로이의 총사령관 헥토르가 그리스 방벽을 뚫고 들어와서 그리스 함선에 막 불을 지릅니다. 그러자 그리스군의 전세가 급박해질 때 들어보세요. 아킬레우스의 절친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의 갑옷과 투구를 쓰고 명마들이 이끄는 마차에 올라서 전쟁에 나섭니다. 그러나 파트로클로스는 너무 깊숙이 상대방 진영에 쳐들어가다가 그만 헥토르 창에 찔려서 갑옷과 투구까지 빼앗기고 갑니다.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베프인 파트로클로스가 죽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으로 계속 통곡을 하면서 분노합니다. 이에 어머니 테티스가 헤파이스토스한테 부탁을 해서 새롭게 만든 무기와 또 무기들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킬레우스가 새 무기를 입고 전차에 올라 다시 전쟁터로 우습게 달려가자 트로이군은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아킬레우스는 적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면서 트로이선까지 도망치는 적들을 맹추격을 하는데요. 그러다 드디어 트로이선 밖에서 기다리던 헥토르와 1대1 대결을 펼칩니다. 이때 아킬레우스는 살짝 드러난 헥토르의 목을 창으로 팍 찔러 죽이죠. 그리고는 아직 친구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는지 헥토르의 양발을 들어서 전차 뒤에 매달고 함선까지 질질 끌고 갑니다. 저렇게요. 그리고 다음날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장례를 치르고 그런데도 그 11일 동안 헥토르 시체를 전차에 매달고 친구의 무덤을 돌면서 시신을 욕보입니다. 자, 그러자 제우스를 비롯한 헥토르를 불쌍히 여긴 신들이 테티스의 신에게 아디나 악추미우스를 찾아가 헥토르의 몸값을 받고 시신을 돌릴 것을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마침내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는 아들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 홀로 수많은 보물을 싣고 적진을 들어가서 아킬레우스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50여 명의 아들을 죽인 아킬레우스의 두 손에 입을 맞추면서 제발 시신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통곡을 하죠. 아킬레우스 또한 고향에 있는 늙은 아버지가 생각나서 꺼이꺼이 같이 울다가 드디어 헥토르의 몸값을
값을 받고 시를 돌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호메로스의 일기였고요. 자, 이제부터 전쟁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됩니다. 아킬레우스의 죽음입니다. 다음은요. 이후 아킬레우스는 트로이를 돕기 위해 아마존 여왕 펜테실레이아스가 정예의 전선을 이끌고 있지만은 여왕을 창을 던져 말과 함께 꿰뚫어 죽이고요. 아마존 여왕입니다. 다음에 에티오피아 왕 맹론도 창으로 또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킬레우스가 후퇴하는 트로이군을 화육지세로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파리스가 아폴론의 도움을 받아서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인 발 뒤꿈치를 홀로 명중시켜 죽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원흉이죠. 그리고 파리스 또한 나중에 전투 중에 헤라클레스의 독화살을 갖고 있던 필록테테스에게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트로이 목모와 트로이 멸망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멸망했냐 아시죠? 자, 아킬레우스가 죽고 전쟁의 기초 상태에 빠져 꽤 많은 지략가인 오디세우스가 기발한 작전을 구상해냅니다. 바로 목마 작전인데요. 그리스는 커다란 목마를 뚝딱 만들어서 그 안에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장군들이 무장을 한 채 들어가 숨어서 그런 다음에 모든 함선을 근처 테네도 섬에 숨겨놓습니다. 자, 그러자 다음날 그리스 사람들은 해안에 나와서 그리스 군들이 떠난 것을 보며 기뻐하다가 해안에는 어마무시한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러자 트로이의 예언가이며 아폴론의 대사장인 라오콘이 목마는 적들의 음모라고 말리는데요. 이때 갑자기 바다에서 뱀 2마리가 나타나 라오콘과 그의 2 아들을 칭칭 감아 죽이는데 바로 이 장면이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세계적인 보물 라오콘 상입니다. 라오콘 조각. 실제로 보면요, 정말 섬세해서 뒤로 자빠집니다. 아무튼 트로이 사람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트로이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밤새 보라 마셔라 꽐라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죠. 그러자 그동안 목마 안에 숨어있었던 그리스군이 장군들이 몰래 나와서 트로이 성문을 활짝 열고요. 얼마 가까이 곳에 숨어있던 함선들이 물밀듯이 성 안으로 쳐들어오더니 성에 불을 지르고 트로이인들을 무참히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무스도 궁으로 돌진을 하여서 프리아무스 왕을 칼로 찔러 죽이는데요. 아무튼 그리스인들은 밤새 트로이들을 도륙하고 트로이 성을 불태우는데 10년 동안의 트로이 전쟁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끝인데 어떻게 해서 그 다음 얘기로 간단하게 진행을 하면요. 비록 그리스인들이 10년 만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인들이 트로이 성을 함락을 할 때요, 남녀노소를 가리자는 잔혹한 학살하고, 특히 그리스 장군인 소아이아스가 있어요. 소아이아스가 트로이 공주면서 예언녀인 카산드라를 신성한 아테네 신전에서 혹탈하는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신들이 분노에 귀양하는 그리스 배들에게 무서운 백폭을 일으키자
수많은 함선들하고 그리스인들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아간나라고 메넬라오스, 오디세우스 등등인데 그 중에서 아가멤논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의 칼에 찔려 죽고요. 다음에 오디세우스는 10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위랑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모험입니다. 한편 그리스인들은 승리의 전리품으로 트로이 왕가의 여인들을 첩이나 노예로 삼았는데 이 중에 아킬레우스가 생전에 사랑했던 트로이 공주 폴릭스테네는 아킬레우스 혼령에 따라서 희생제물로 바쳐줍니다. 자, 진짜 트로이 전쟁. 네. 20분 동안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트로이 전쟁이 끝났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일리아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수없이 많이 읽었고, 저는 맨 처음에 한 2번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다가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대목이냐? 바로 헥토르의 아버지인 트로이의 왕인 프리아무스가 아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홀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킬레우스가요, 헥토르의 프리아무스 왕의 5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킬레우스가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자기 50명의 아들을 죽인 아킬레우스에게 무릎을 꿇고서 사정을 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 시신만이라도 들려달라고. 그랬더니 아킬레우스가 꺼이꺼이 울립니다. 자기도 바로 그리스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울다가 일으킵니다. 앉으시죠. 프리아무스가 내 아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데서 나는 앉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같이 또 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 대목이 어찌나 좋은지 그 대목 때문에 또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몇 번씩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감동적이고, 아마 지금 영화도 그렇지만 호메로스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읽어보시면 아마 내용이 새록새록하면서 재밌어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요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이것을 왜 얘기했냐면 트로이 전쟁 때문에 그리스 미국에 지금 한 27권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무슨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하고 아이스킬로스 3대 비극이 뭐 한 500 희곡을 썼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47 희곡인데 거의 90%가 다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뭐냐면 그리스 비극을 못 읽고요. 이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책에 나오는 거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가 요거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트로이 전쟁의 그리스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이 자기 집에 가자마자 곧바로 그날에 자기 와이프인 악녀 클레이타인 레스트라한테 목욕탕에서 암살을 하게 죽입니다. 이유도 간단해요. 자, 내가 너무 스포일러 같이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내용도 길고요. 아주 잔인해요. 뭐냐면 그 다음에 그렇게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바로 어머니를 죽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나중에 10년 후에 나와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또 가서 그 다음 세대에 갔더니 그 다음 세대에 쌍둥이 형제간에 나왔었는데 어마무시한
잔인한 살인극이 벌어져요. 뭐냐면 하늘을 거꾸로, 그러니까 태양을 종에서 서로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시 거꾸로 하면서요. 자기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딸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한 아들이 또 다시 그 자기 큰아버지를 떠나서 죽입니다. 아주 잔인하죠? 그리고 거기서 또 다음 세대인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잔인한 일을 벌여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또 그리스 비극을 읽을 때 이것이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한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했던 비극은 진짜 말 그대로 다 비극입니다. 희극이 없어요. 다 비극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3만 명, 5만 명 되는 아테네 있는 데서 에브리데이 공연을 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뭘 재밌고 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비극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죠. 참, 글쎄요. 하여튼 그게 바로 이게 제 책의 그 콘텐츠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다음에 탄탈러스의 저주가 나오고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뭐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못하고요. 요 다음에 이제 아까 그리스 그 트로이 전쟁에서 전쟁 영웅이 바로 아킬레우스죠. 그리스에 또 전쟁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오디세우스입니다. 포터 오디세우스 있죠? 예? 별로 오디세우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모음은 서양에서 모음은 다 갖다 붙이는 거는 다 오디세우스 다 갖다 붙여요. 요거 발음은 것도 오디세우스 있고요. 어쨌거나 자 이번에는 준비한 것 중에서 오디세우스 모음을 한 10몇 분 동안 하겠습니다. 근데 요게요. 잠깐만요. 예, 이게 왜 요것을 하냐면요. 요 다음에 나오는 얘기하고 요걸 알아야지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하고 요게 바로 요거는 뭐 편집을 제가 안 했어요. 워낙 트로이 전쟁은요 얘기가 방대합니다. 아까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랑 그만큼 되고 그 전후 자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오디세우스의 뭐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제가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호메로스의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읽어보시면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일리아스도 그렇고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보면요, 어떻게 약 3,000년 전에 호메로스가 저런 걸 구상을 하고 요즘에 미니시리즈보다 더 재밌게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뭐가 어떻게 했다. 지금은 제가 순서대로 얘기했지만요. 그 사람은 호메로스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마치 미니시리즈듯이 어디를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회상했어. 근데 다시 현실로 옵니다. 이거 기법이 보통 기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장도요. 어마하게 재미있고 수려합니다. 자, 일단 각성하고 그러면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귀향. 저 그림 통해서 많이 봤죠. 저런 그림들에. 예. 근데 어떻게 뭐가 연결이 잘 안 되시는 분 많으시죠? 이 기회에 연결을 해주세요. 저 사람이 오디세우스입니다. 자, 이 얘기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요, 그리스 이타케 섬의 왕으로 아내 페넬로페 사이에 아들 텔레마코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특유의 술수하고 운변으로
명성을 날렸는데요. 그중에 최고 업적은 바로 목마를 고안해서 전쟁을 끝낸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가지고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지중해 언안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을 합치면 거의 20년 동안을 집에 돌아가지 못한 그런 상태였죠. 자, 그러면 이제 고향에 있는 그의 아내하고 아들은 어떤 상황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고향에서는 그가 귀국하자마자 모두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미모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무려 108명의 구원자가 몰려들었는데요. 오만불설하고 파렴치한 청혼자들은 마냥 궁전에 머물면서 소, 돼지, 양 등을 잡아서 파티를 열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인 페넬로페가 아무리 구원을 거절해도 소용이 없자 페넬로페는 머리를 썼어요. 시아버님의 수위를 완성하면 그때 초혼자를 선택할 거라고 속이고 낮에는 수위를 짜고 밤에는 시를 풀어서 시간을 실질이 끌었는데요. 바로 이 얘기에서 서양에서는 페넬로페 배척이라는 속담이 나왔었는데 바로 이 말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일과 해도 끝나지 않은 그런 가정일 그런 일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디세우스가 귀양 전까지 그의 고향인 이타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모험을 하고 1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20년 동안을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디세우스는 전쟁이 끝나자 12척의 함선에 전리품을 가득 싣고 고향으로 가던 중에 두 곳을 둘러서 드디어 그리스 본토를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풍이 들어 포류하다가 도착한 것은 유lum박이 거인인 키클럽스 쪽이 사는 그런 섬이었어요. 키클럽스 쪽이라고 여기 외lum박이요. 이쪽에 눈이 하나 달린 작은 산입니다. 일단 오디세우스는 12명의 부하를 데리고 동굴로 정찰을 하는데요. 그런데 폴리페머스라는 덩치가 엄청나게 큰 폴리페머스가 양을 탁 몰고 오더니 부하 2명을 저녁거리로 뼈까지 쓱싹 모치고 다음 날에 또 부하 2명을 아침 거리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가축을 몰고 나오면서 동굴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오디세우스는 큰 몽둥이를 뾰족하게 담고 불로 치진 다음에 그자가 밤에 들어와서 잘 때 그 위lum박이 거인 눈에 몽둥이를 밀어 넣어서 빙빙 돌려서 이 잔을 장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폴리페모스가 동굴 입구를 지키고 있자 자식뿐 아니라 부하들을 순양 배에 묶어서 동굴을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그러자 화가 난 폴리페모스가 커다란 바위를 들어서 또 떠나가는 함선에게 던졌지만 겨우 배는 탈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입니다. 별로 신이 다 있어요. 자, 일행이 다음에 도착한 곳은 바람의 지배자이며 바람의 신인 풍신 아이올로스가 지배하는 나라인데요. 풍신은 커다란 자루에 온갖 바람들을 모아놓고 마음대로 바람을 조절하는 그런 힘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풍신은 오디세우스가 무사히 고향으로 호송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자루에 이렇게 온갖 나쁜 바람들을 모아놓고 단단히 묶어서 배 안에 놓더니 부드러운 소풍을 불어서 함선은 그로부터 9일 동안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일행은 마침내 고향에 거의 도착을 했을 때 부하들이 자루 안에 막대한 황금 보화가 있는 줄 알고 풍신이 절대 자루를 풀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풀어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온갖 나쁜 바람이 나오더니 그들을 다시 온 곳으로 되돌려보내죠. 그래서 일행은 힘들게 도를요 항해를 하다가 7일 후에 도착한 곳은 바로 거인 식인종이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인 식인종들이 커다란 돌덩이를 던지면서 함성을 부수더니 부하들을 마치 물고기처럼 작살로 꼬치를 만들어서 식사를 하기 위해 가져갑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디세우스와 그 배만 남고 나머지 배들은 모두 침몰하고 가죠. 이번에 간 곳은 어디냐? 자, 마법의 여신 키르키아트입니다. 일행은 다음에 아이아이의 섬에 도착을 하는데 그 섬의 궁에는 마법의 여신인 마녀 아즈미니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키르키가 살고 있었어요. 일단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궁으로 청찰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궁 주변에는 사자하고 늑대 등 동물들이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맹수들은 키르케의 마법으로 모습이 변한 인간들이었죠. 자, 키르케는 부하들이 궁에 들어서자 마법의 음료를 삭히더니 일행이 음료를 마실 때 마법의 지팡이로 툭딱 때려서 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섬으로 가다가 헤르메스에게 마법에 걸리지 않은 약초와 또 대처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궁에 도착해 키르키가 마법의 음료를 주면서 마법의 지팡이로 때리려고 할 때 즉시 칼을 쫙 빼들면서 부하들을 다시 인간으로 돌려놓으라고 소리를 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부하들과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1년 동안 에헤라디어 하면서 파티를 하다가 어느 날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자 키르케는 먼저 저승 여행을 해야만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일행은 어쩔 수 없이 키르케의 지시에 따라 배를 타고 저승으로 내려가서 먼저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자 눈먼 예언가, 유명한 예언가죠. 테이레시아스가 오더니 오디세우스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이어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어머니의 홀령과 아킬레우스와 아벤논을 비롯한 수많은 홀령들을 만난 후 다시 지상으로 컴백을 하죠. 자, 이번에 저승여행을 갔다가 다시 그 유명한 세이렌과 스키나를 만납니다. 자, 키르케 섬을 떠난 일행이 이번에 지나갈 곳은 세이렌들이 사는 섬이었는데요. 이 세이렌은 노래를 잘하는 여자들로 아름다운 노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담아오면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처녀들이죠. 영어로는 사이렌입니다. 자,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좋은 대로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서 노래를 못 듣게 했지만 왠지 자신은 이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자신의 손발을 돛대에 묶고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는 세이렌의 감미로운 유혹하는 노래를 듣자 막 풀어달라면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결국에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이렌 유명하니까 두 개 보고 계시죠. 영어로는 세이렌이 사이렌입니다. 울리는 사이렌도 여기서 나왔고요.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죠. 세이렌을 형상한 것이 스타벅스 로고다. 자, 그런 다음 일행은 하루에 3번씩 큰 거대한 파도하고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카리디부스역 바위를 통과하려고 할 때요. 그 맞은편 바위 동굴에서는 스킬라가 순식간에 부하 2명을 몰고 가더니 저렇게 위에 잡아먹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디세우스가 헬리오스와 또 칼립소를 만나는데요. 일행이 다음에 도착한 곳은 태양신 헬리오스의 섬이었었는데 키르케가 절대로 헬리오스의 소와 양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일행은 폭풍으로서 식량이 떨어지자 허기에 차가지고 부하들이 저렇게 소를 잡더니 스테이크를 해먹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배가 넓은 바다로 나갔을 때 세차 돌풍이 일더니 일행은 모두 물에 빠질 뻔합니다. 그렇지만 오디세우스는 간신히 뗏목을 만들어서 9일 동안 풀을 하다가 그러다가 간신히 칼립소가 사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곳에서 아틀라스 딸인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반해가지고 그를 무려 7년 동안이나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다 칼립소는 하늘의 신들이 빨리 오디세우스를 집으로 보내주라는 명령을 하자 그제서야 뗏목을 태워서 오디세우스를 돌려보내줍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무시무시한 파도를 만나서 겨우 알몸으로 헤엄치기 시작해서 이틀 만에 어느 강 하구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근처 숲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알몸으로 들어가서 자는 거죠. 자박바지로 갑니다. 이제 공주하고 오디세우스가 도착한 곳은 파야케스족이 사는 나라였었는데요. 다음날 숲에서 자고 있던 오디세우스는 빨래하러 왔다가 공헌을 하던 공주 일행들의 소리에 큰 소리에 눈을 뜹니다. 그러다 알몸의 오디세우스는 나뭇가지로 쥐역 부리를 가지고 공주에게 옷과 먹을 것을 부탁을 하죠. 이 오디세우스는 공주의 도움을 받아 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왕과 왕배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맘씨 좋은 파야케스 왕은 오디세우스를 위해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고요. 자, 다음날에 많은 선물을 주면서 오디세우스를 호성 배에 태우고 드디어 고향으로 데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드디어 20년 만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바로 그 짧은 얘기입니다. 자,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오디세우스는 영웅들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에게 오만불선한 구원자들을 처단할 그런 방법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아테나 여신이 턱 건드리자 오디세우스는 누더기를 걸친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똑딱 변신을 하죠. 자, 변신한 오디세우스는 돼지치기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을 찾아가서 마침내 저렇게 찾아오는 아들을 만나는데요. 이때 오디세우스와 아들 텔레마코스는 작전을 짜고 궁으로 향합니다. 궁에 도착한 오디세우스는 일단 그곳에서 악명 높은 거지 각설이 이로스의 옥수수를 입안에서 와르르 소리지게 만들고 다음날 페넬로페의 남편을 결정하는 활쏘기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모든 구호자들이 활과 화살로 12개의 도끼구멍을 관통시키는 것을 실패를 하자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멋지게 성공을 시키고 드디어 내가 바로 오디세우스다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부터 오디세우스는 아들과 함께 수많은 구원자와 대적하게 되는데 결국은 아테네 여신의 도움으로 적들을 모두 정멸시키고 말죠. 남편과 아내의 20년 만에 헤어집니다.
자, 마침내 페넬로페는 20년 만에 남편을 만났지만 오디세우스는 너무나 변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말하자 그때서야 진짜 내 남편이구나. 달려가서 입을 맞추죠. 그리고 부부는 20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나누면서 긴긴 밤을 보내면서 달콤한 사랑을 나눕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뭐 궁금한 점 없었어요?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전쟁에 파리스가 그 헬레나를 납치해서 데려갔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 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화 속에 있는 것은. 그러면 딱 들어가서 했는데 헬레나는 그러면 헬레나하고 그 남편인 메넬라오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헬레나가 실제로는요. 예. 헬레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돌아가려고요? 남편에게 들어갔어요.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그게 뭐냐면요. 이제 이거 그걸 빼먹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궁금해하는 점인데 시간에서 많이 줄였는데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로이 전쟁은 파리스가 와서 스파르타에 와가지고 헬레나를 보는 순간에 그 전에 그 브라이어신 에리스가 줘가지고 파리스를 심판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프로디테가 헬레나를 준 거예요. 예, 성신이 줘서 준 건데, 그러고 나서 헬레나가 트로이로 갔지만은 사실은 헬레나의 납치가 아니고 순순히 따라갔어요. 보물을 많이 가지고요. 그냥 저기 파리스를 저 그림에도 아까 봤죠? 여기 골 빨개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듯이 갔는데 가서 그 파리스가 죽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리스가 데리고 살았잖아요. 파리스의 아내였었는데 파리스가 죽자 또 거기 트로이 왕자하고 또 살았어요. 다른 사람하고. 근데 이제 그 메넬라우스가 전체해가지고 아까 아킬레우스 아들이 네프톨레우스가 가서 프리아모스 죽이잖아요. 그 다음 장면이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편집을 했는데 메넬라우스가 헬레나를 찾으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딱 보니 헬레나가 있어요. 쫙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프로디테가 바로 메넬라우스에게 헬레나에게 어떤 후광이라나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그 칼을 다시 옛사람이 돕게 만들어서 이런 팍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로 맞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도 또 엄청나게 힘들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제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했는데요. 이 다음에 신학문계상 그 다음에 아이네이아스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오디세우스의 모험하고 아이네이아스의 이야기는 그냥 저승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승이 났을 때 옛사람들은 저승은 어떻게 생겨야 될까? 네? 여기서 짧게 얘기 나오지만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3,000년 전에 생각했던 저승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아이네이아스의 이야기에서 바로 베르길리우스가 그걸 쓴 다음에 단테 그 다음에 그걸 보고서 단테의 신곡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서 그 사람들이 저승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그 유명한 문구가 있죠.
오디세우스의 모험에서 아까 저승에 갔을 때요. 오디세우스가 아가멤논을 봤잖아요. 아킬레우스도 만나잖아요. 아킬레우스를 딱 만났더니 저승에 갔더니 아킬레우스가 거기서도 대장 노릇하고 응? 그랬더니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이런 저승에 와서 또 대장 노릇하고 있지. 그랬더니 바로 그 유명한 대사를 하죠. 뭐 우리나라에서 보리서막이라도 지상이 낫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남의 모습 내가 남의 모습 사는 게 훨씬 낫지. 여기 저승보다는 그래도 인생이 낫다. 이런 또 유명한 문구가 있고요. 이제 끝마치면서 아이네이어스의 얘기는요, 바로 이 오디세우스의 모험하고 비슷하게 흉내낸 작품입니다. 이것을 왜 흉내내냐면 바로 로마 사람들이요, 자기네는 족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저기 스키타이하고 왜 이렇게 있는 족속이었어요. 야만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 와가지고 옛날 로마의 원주민이랄까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다음에 나중에 로마가 활성화되면서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는데 몰라? 자기네들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우스를 갖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 베르기니우스 너 한번 써봐. 그래서 그 사람이 탁 했어요. 뭐냐? 바로 아이네이아스가요, 트로이에서 나온 전쟁의 그 전쟁 끝나자마자 그 사람이 다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맨 처음에 카르타고 왔다가 그 다음에 이태리 가서 로마 가서 건국을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바로 우리는 로마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라? 트로이 사람들이다. 바로 자기네 조상을 트로이하고 연관시킨 거예요. 그래서 멋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야만족이 아니고 그래도 10년 동안 그리스도하고 싸운 트로이 족속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로마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로마 사람들 진짜 잘생겼어요. 정말 이 각이 엄청나게 좋은데 그것은 어디냐면요, 정말 그 터키 쪽에 트럭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거의 로마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걔네들이 아마 비슷하게 그런 역사를 갖다 붙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네이아스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알면 거의 아이네이아스 얘기는 한 7, 80%는 전부 들어간다. 왜? 거기에 나오는 아까 세일렌 이런 귀신들 헬렌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호메로스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지, 네? 1000년 후에 베르길리우스, 거의 1000년 후에 베르길리우스가 오디세우스를 흉내내가지고 쓴 거예요. 이제 마치면서요, 너무 반가웠고 고맙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트로이까지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신반포구에 활성화되고 또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